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3회 공존행동 기계산업기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LS 100을 누를 때 가, 나, 다의 점등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그린 램프가 점등되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터 스위치를 오토 쪽으로 돌리고요. 그 상태에서 PBS 녹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레드 램프가 점등되고 그린 램프는 소등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PBS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레드 램프가 점등되어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PBS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 하는 거예요. 레드 램프는 꺼지고 그린 램프는 다시 켜지면서. 왜 그래? PBS 적색 버튼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접점이에요. 비접점 뭐죠? 오프 스위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 스위치를 탁 누르게 되면은 원래대로 레드 램프는 꺼지고 그린 램프는 켜진 상태로 최초 차단기를 올린 상태로 리셋되어서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셀렉터 스위치를 다시 매뉴얼 쪽으로 돌리죠. 매뉴얼 쪽으로 돌리고 이번에는 리미트 스위치 백색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장면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다음 영상을 보고 LS 100을 눌렀을 때 가, 나, 다의 점등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면입니다. 요 도면이고 제가 가나 다를 표시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가 가고 그린 램프가 다로 나오고요. 그 다음 YL은 나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도면을 기준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조금 기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이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근데 그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은 문제에서 가, 나, 다의 점등 상태를 물어봤는데 그 당시 문제에서는 가, 나, 다라 네 가지 보기를 줬고요. 이 중에 뭐 세 가지의 상태를 ON/OFF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오토와 매뉴얼의 위치 있죠. 그래서 이전 회차에서는 요 오토와 매뉴얼의 위치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오토가 오른쪽에 있고 매뉴얼이 왼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도면에서는 오토가 왼쪽, 매뉴얼이 오른쪽 이렇게 온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요 LS라는 거는 원래는 리미트 스위치인데 제가 리미트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요 리미트 스위치는 백색 버튼으로 대체해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결국 뭐였어요? 요 가, 나, 다, RL, YL, GL의 ON, OFF 상태를 표시해라 라는 거죠. 어떨 때? 요 셀렉트 스위치를 매뉴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매뉴얼로 돌리고 리미트 스위치 백색 버튼을 눌렀을 때 야들이 어떻게 동작하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회차부터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탁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에 차단기를 올렸기 때문에 전기가 일단은 아랫단에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온 상태로 요 상태에서 위쪽은 어때요? 전기가 또 쭉 들어옵니다. 요거 B접점 통과하고 요거 B접점 통과하고요.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요거 MC A접점이니까 못 내려가요.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이렇게 내려가서 B접점이니까 요렇게 내려가서 최초 차단기만 올린 상태에서는 그린 램프가 ON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차단기만 올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건 뭐예요? 리미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예요. 눌렀을 때. 자, 그러면 리미트 스위치를 요 상태에서 전기가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와 있겠죠. 리미트 스위치는 최초에 그냥 A 접점 상태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딱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스위치가 이렇게 붙으면서 전기가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MC까지 딱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 위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겠지만 위쪽이 어차피 A 접점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MC를 ON 시키는 거예요. 리미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A 접점 어떻게 되죠? 요거 A 접점이니까 붙겠죠. 근데 사실 동작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A 접점 동작합니다. A 접점 붙어요. 붙으면 전기 통합니다. 그러면 RL은 ON 하게 될 거고요. MC 요거 B 접점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서 그린 램프는 오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번 YL은 어떻게 됩니까? YL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YL은 요 THR,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의 동작 상태에 따라서 ON, OFF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 오토나 매뉴얼에 셀렉터 스위치를 놓고 동작시킬 때는 이 YL이 동작할 일이 없어요. 어떨 때 동작한다.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과부하 걸렸을 때 THR이 탁 떨어지면서 B접점이 이렇게 탁 붙는 거죠. 붙으면서 전기가 아래로 들어가며 요 플리커에 의해서 YL이 깜빡깜빡 해주는 건데 사실 이 도면에서 우리가 백색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절대 동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프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자, 그러니 답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스위치 매뉴얼 상태에서 리미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가 ON 하고요, 나 OFF 하고요, 다 OFF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됩니까? ON, OFF, OFF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매뉴얼 상태의 동작 상태고 참고적으로 오토로 돌렸을 때 동작 상태 한번 알아보면 자, 그리고 요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네.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자, 리미트 스위치는 누르고 있을 때 ON, OFF, OFF 하는 것이고요. 다시 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떼면은 리미트 스위치는 다시 밀려 나와서 떨어집니다. 자기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C는 OFF하고 RL OFF하고 그린 램프가 다시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YL은 계속 그냥 OFF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눌렀을 때 방금처럼 답이 나오는 거고요. 눌렀다 떼버리면은 인칭처럼 다시 누를 땐 동작하지만 떼면은 꺼지는 스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매뉴얼 상태에서의 동작이고, 자, 그리고 셀렉트 스위치 다시 오토 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토 쪽으로 돌리고 다시 동작을 시켜봅시다. 오토 쪽으로 돌리고 전기가 일단 여기까지 딱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오토로 돌렸을 때는 PBS 녹색을 누르셔야 됩니다. 왜? 이쪽으로는 전기가 안 통해요. 여기서 차단돼 버렸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PBS 녹색을 누르게 되면 붙죠. 붙으면서 MC ON 합니다. 그리고 요 A 접점 이제 동작하는 거예요. 딱 붙어요. 붙으면서 요 A 접점 붙겠죠. 붙으면서 ON 하고 요 B 접점 떨어지면서 OFF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A 접점이 붙으면서 자기 유지 되기 때문에 PBS 요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요건 어때요? 자기 유지 되어서 이제 RL이 점등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동영상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PBS 적색 버튼 탁 누르게 되면 전기가 탁 차단돼 버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전기 딱 차단돼 버리니까 뒤쪽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 MC 오프 할 거고 순간적으로 다 오프하는 거예요. RL 오프, GL 오프 다 오프되고 다시 제가 눌렀다가 PBS 눌렀다 떼게 되면 얘가 다시 올라붙으니까 MC는 어차피 꺼진 상태를 유지할 거고 대신 요 MC B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고 A접점 떨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니 눌렀다 떼게 되면 전기가 여기까지 다시 들어와서 그린 램프는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색 버튼 누를 때 다 꺼지고요. 눌렀다가 손 탁 떼면은 그린 램프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THR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THR 그 버튼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얘가 B접점으로 들러붙어요. 얘가 이렇게 B접점으로 들러붙으면서 전기가 쭉 들어가게 되고요. 플리커 릴레이 ON 하면서 플리커 릴레이 ON 하면은 전멸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A접점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얘가 전기 들어갔다 끊어졌다 들어갔다 끊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멸된다라는 겁니다. 전멸. 뭐가 동작하면 THR이 동작하게 되면 대신에 이쪽 단에 나머지 보조 회로들은 다 꺼져 버리겠죠. 왜? 요게 이렇게 붙으니까 전기가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위급 시에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게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가 동작했다라는 거는 회로상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요 전멸 등 지금 회로가 고장났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알림의 그 표시로 램프 설치하는 거고요. 뭐 부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멸 깜빡하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요 전체적인 동작 상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동영상은 제가 이번 회차 끝날 때 마지막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뭐예요? 요거를 매뉴얼 상태로 돌려놓고 원래대로 돌립시다. THR 붙어있고 PBS 적도 붙어있을 때 전기 2까지 다 들어오죠.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뭐예요? PBS 100을 누를 때입니다. 누를 때. 누르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르고 있을 때 전기 들어가면서 RL ON하고 그린램프 OFF하고 YL은 어차피 오프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THR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ON, OFF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ON 시키면 ON 방향으로 딱 올리는 거죠. 그래서 토글 스위치를 ON 시키게 되면 레드램프 점등 부저 울리죠. 그래서 레드램프와 부저가 동시에 동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나 회로 중 레드램프와 부저가 동시에 동작하는 회로는 가 회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가 회로가 되는 건데, 자, 제가 여기 그려둔 게 가 회로입니다. 그럼 동작 상태 한번 살펴보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전기가 일단 아래쪽으로 다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MC A 접점이죠. 걸리고요. 그리고 토글 스위치도 어때요? A 접점이라서 전기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때 토글 스위치를 ON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토글 스위치의 요 접점이 이렇게 들러붙으면서 전기가 쭉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MC가 ON 하게 되고 이쪽으로 나눠져서 들어가니까 RL도 ON 됩니다. 그와 동시에 MC 전원이 ON 되었으니 여기 있는 MC A 접점도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붙으면서 전기가 쭉 들어가니까 부저도 ON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가회로죠. 가회로 같은 경우는 토글 스위치를 ON 시키게 되면 MC 동작, RL 동작하면서 부저도 한꺼번에 동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램프, 부저 동시에 울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회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회로는 요 MC의 접점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B 접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원래 처음 상태로 돌렸을 때, 자, 토글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치고요. 이 상태에서 차단기만 딱 올리게 되면 여기서 아래에서 전기 들어오고 위에서 전기 들어오는데 일단 토글 스위치는 여기 위에까지만 전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MC 요거는 B접점이다 보니까 차단기만 올려도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부저가 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회로 같은 경우는 차단기만 올려도 부저가 울리게 되고 토글 스위치로 동작시키면 어떻게 돼요? 토글 스위치 붙으면서 MC ON하고 B접점 떨어지고요. 부저 꺼지죠. 그래서 요거 부저 오프, 그리고 RL은 요게 동시에 들어가니까 ON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회로 같은 경우는 토글 스위치 ON 하면은 부저는 꺼지고 레드램프만 켜지는 회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A 접점, 그리고 요거 이제 원래대로 돌립시다. 이렇게 있을 때 MC가 A 접점인 가회로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A 접점이라야지만 동시에 이렇게 동작하면서 얘가 붙을 때 동시에 동작하면서 ON 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가회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요 명칭은 버터플라이 밸브가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명칭과 역할, 사용 목적까지 같이 적어라 라고 했다면 역할 및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유로 개폐 및 유량 조절용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명칭만 물어봤으니까 3번 문제 답은 버터플라이 밸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 첫 부분에서 보여주는 이 커다란 장치 전체를 봤을 때 이 커다란 장치는 뭐예요? 흡수식 냉온수기입니다. 그리고 뭐 흡수식 냉동기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점차 확대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장치의 명칭을 써라 라는 건데, 자, 마지막에 확대해서 보여주는 이 장치는 뭐예요? 추기 회수 장치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에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추기 회수 장치, 뭐 다른 말로는 진공 펌프라고도 하는데 요 추기 회수 장치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추기 회수 장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역할 같은 경우는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장치 내부를 진공시킨다, 요것도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편하신 걸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온수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왕이면 역할을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시킨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좀 더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명칭은 추기회수 장치, 그리고 역할은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배관이음 입체도를 보고 배관이음 부속 엘보 T의 개수를 각각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분께서 직접 요 배관 입체도를 그려서 촬영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그대로 넘겨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자료 받아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퀄리티도 좋고 뭐 편집할 것도 없고 그대로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자료 제공해 주신 우리 회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영상이 두 가지죠. 가와 나로 나눠서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 가와 나의 입체도 가와 입체도 나의 엘보수와 T의 개수를 적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 먼저 보게 되면 요 배관 입체도 같은 경우에 엘보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T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보 5개, T 2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요 배관 입체도 같은 경우 엘보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 T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 같은 경우는 엘보 4개, T 3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5번 같은 경우는 가는 엘보 5개, T 2개, 나는 엘보 4개, T 3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부품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문제죠. 요 문제에 나오는 그 부품의 명칭은 디스크식 증기 트랩 혹은 디스크 트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특징 같은 경우는 드레인이 스팀 트랩 내에 고이면 트랩 내의 온도가 낮아져서 변압실 내의 압력이 저하되고 이때 디스크를 들어 올려 드레인을 배출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습의 의미로 간단하게 한번 더 보자면 일단 이 트랩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트랩이라는 거는 트랩의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트랩의 역할. 트랩의 역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큰 게 응축수 배출. 그리고 이 응축수를 배출함으로써 어떤 것을 방지해줘요? 수격작용 방지. 자, 그래서 이 트랩의 역할은 주된 역할은 요 두 가지입니다. 응축수를 배출시키고 그로 인해 수격작용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랩이라는 거는 주로 보면 어디 사용해요? 증기난방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온수난방에는 이 트랩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열하고 나서 실내에 있는 방열기에서 방열을 하고 나서 사실상 응축수 상태로 환수가 되어주면 좋은데 일부는 증기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배관 안에 증기와 일부 응축수가 섞여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쭉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물알갱이가 배관을 때린다거나 기타 부속 장치를 때리는 수격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 응축수를 배출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트랩의 입구가 됩니다. 입구에서는 방열기를 통과하고 나오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방열기에서 난방을 하고 나서 난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실내에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증기의 열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증기는 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물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응축수라고 부르는데 실제 손실이 없이 100% 열교환을 할 수 있다면 100% 응축수만 나오겠지만 실제 존재하는 우리 장치 중에서는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증기 상태로 그리고 일부는 물인 상태로 응축수가 되는 겁니다. 물을 응축수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는 물인 상태로 제가 설명의 편의상 요거를 그냥 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 두 개가 섞여서 오는 거예요. 자, 이때 트랩으로 들어올 때는 증기와 물이 섞여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여기 밑에 여가망이 있죠. 여가망이 있기 때문에 요 섞여 들어오는 요 유체에 이물질이 있다면 여가망에서 걸러주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요 볼트를 풀어서 우리가 청소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기와 물이 섞여 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기 좋게 증기의 양이 많다라고 칩시다. 증기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위에 있는 디스크를 밀어 올리겠죠. 디스크를 순간적으로 증기압에 의해서 확 밀어 올립니다. 디스크가 순간적으로 팍 떠올라요. 확 떠오르면서 일부 증기는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디스크 트랩 밖으로. 순간적으로 디스크가 떠오를 때는 일부 증기가 밖으로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증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증기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우리가 온도가 높은 증기일수록 위로 이렇게 떠오르려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증기의 양이 많을 거고요. 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올라가는 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위에서 밑으로 증기압에 의해 디스크를 눌러버리겠죠. 이렇게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 요 변압실, 안쪽을 변압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압력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고압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증기가 들어올 때는 살짝 들리면서 증기가 빠져나가고 다시 변압실 안에 압이 차버리면 디스크를 탁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안에 증기가 가득 차겠죠. 그리고 일부 응축수가 이렇게 고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서서히 식겠죠. 식으면서 이 증기가 전부 물로 바뀌는 거예요. 응축수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응축수의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변압실도 마찬가지. 응축수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증기도 당연히 요 응축수로 바뀌어버리겠죠. 변압실 안에 있는 증기 역시도 응축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내부 압력이 떨어지고 밑에서 밀어 올리는 이 응축수의 압이 더 세버리면 디스크가 이때 열리는 거죠. 이때 확 열리면서 고여있는 응축수, 여기 안에 이제 100% 응축수로 바뀐 거예요. 고여있는 응축수를 밖으로 이렇게 분출을 시켜주고 그 다음 디스크를 증기가 다시 차면 디스크를 탁 내려서 닫아버린다 라는 거겠죠. 요게 기본적인 디스크식 증기 트랩의 원리, 디스크 트랩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응축수 배출, 요게 주된 역할, 그리고 응축수를 배출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래? 들어올 때는 증기와 물이 섞여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응축수 상태, 물인 상태로만 요렇게 어디로 가겠어요? 보일러로 가겠죠. 보일러 환수 라인이기 때문에 보일러 쪽으로 환수되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6번 문제의 명칭 같은 경우는 디스크 트랩 또는 디스크식 증기 트랩, 그 다음 특징은 드레인이 스팀 트랩 내에 고이면 트랩 내의 온도가 낮아져 변압실 내의 압력이 저하되고, 이때 자, 변압실 내의 압력이 저하한다는 것은 응축수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때 디스크를 이렇게 들어 올려 드레인을 배출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 중 마 장치의 명칭과 설치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가나다라 마 5가지를 보여줬는데 명칭 같은 경우는 하나씩 살펴보면 가 같은 경우는 푸시 버튼 스위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토글 스위치,
그 다음 다 같은 경우는 셀렉터 스위치, 그 다음 라 같은 경우는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뭐 줄여서 THR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마 같은 경우는 리미트 스위치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마 장치의 명칭 같은 경우는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설치 목적 같은 경우는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 냉동 창고 등의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문의 개폐와 냉동 장치의 운전을 연동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가정용 그 냉장고만 생각을 해봐도, 냉장고 우리가 문을 열 때 어떻게 됩니까? 램프가 온하죠. 밝아져요. 문을 열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압축기는 정지시켜버립니다. 뭐에 의해서? 리미트 스위치의 접점에 의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동작시킬까? 냉장고 문을 연다는 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사용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램프는 켜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압축기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냉장고의 문을 열면은 실내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냉동장치 입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압축기를 아무리 운전시켜봐야 이 부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축기는 과부하 운전이 되는 것이고 열 손실이 일어날 거고 에너지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축기는 정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닫으면은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압축기를 다시 켜주고 온 시켜주고, 그 램프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꺼버리는 겁니다. 냉장고 내부에 있는 램프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때 이런 동작을 연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위치가 뭐라고? 리미트 스위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제 명칭과 설치 목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치의 명칭은 터보 냉동기 혹은 원심식 냉동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의 작업자가 사용한 측정기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측정기는 이번엔 모델이 또 다른 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개 더 추가를 시켰는데 검정기입니다. 검정기. 자, 그래서 검정기 같은 경우는 물체의 대전 여부나 대전된 전하의 양, 등을 조사하는 기구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대전이란 게 뭐였어요? 우리 책받침 가지고 머리 이렇게 비비면은 전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요 책받침에 발생된 전기,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를 우리가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정기 가지고 이렇게 대보면은 이게 양극인지 음극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된 물체의 전하량을 측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발전기라든가 전동기를 운전하고 정지를 시켰을 때 단순히 정지만 시킨다라고 해서 그 이제 운전되고 나서 전기가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운전 중에 대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전된 전하가 축적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그냥 운전 정지했다고 바로 손 갖다 대버리면 잘못하면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전 후에 남아있는 전하, 전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즉 전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검정기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에 여기서는 명칭만 물어봤죠. 명칭은 검정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사용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액분리기가 되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팽창 밸브가 있을 거고, 팽창 밸브 다음 단에 이렇게 증발기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액분리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리고 증발기 관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한쪽은 이렇게 꺾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증발기가 될 거고, 우리가 뭐 가정용 에어컨이다라고 치면은 요게 이제 공랭식 증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액분리기를 왜 설치하느냐라는 건데, 자, 이게 뭐예요? 요게 팽창 밸브란 말이죠. 팽창 밸브라는 거는 냉매를 교축시킵니다. 그럼 냉매를 교축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 저온저압의 액체 냉매가 이 증발기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와 이렇게 열교환을 시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액체가 증발기 내부를 순환하면서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와 열교환하며 이쪽으로 나올 땐 뭐가 나와야 돼요?
기체 냉매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저압의 기체 냉매가 증발기 출구 쪽으로 나와서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손실이 없는 기관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액체가 들어가서 100% 기체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기체로 증발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미세하게 액체 상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증발기 출구 쪽으로 이제 냉매가 나올 때는 증발 후에 나올 때는 일부 액체가 섞여 있는 저온저압의 기체 냉매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액이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리퀴드백 액압축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압축이 발생해 버리면 압축비가 올라가고 토출가스 온도가 올라가고 그 윤활유 열화 탄화될 거고 결국 냉동장치 순환을 저해할 거고 효율을 떨어뜨릴 거고 까딱하면은 냉동장치를 고장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녀석이죠. 요 액이라는 거는 압축기 쪽으로 넘어갈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액분리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체와 액체가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 치더라도 이렇게 액분리기 쪽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 액 냉매는 어떻게 돼요? 액체 냉매는 밀도가 무거우니까 여기 하부에 고일 것이고 그 중에 기체 냉매는 밀도가 가벼우니까 상부에 이렇게 떠올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 그 밀도가 가벼운 기체 냉매만 이렇게 꺾여 있는 배관으로 들어가서 압축기 쪽으로 순환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은 여기서 모아뒀다가 뭐 재증발 시킨다든가 다시 이렇게 재순환 시켜서 교축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정용 소형 그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그 액이 넘어가는 정도가 정말 미미해요. 미미하고 그리고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넘겨주는 뭐 따로 순환시키지 않고 조금씩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뭐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마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액분리기의 설치 목적은 결국 뭡니까? 이 증발 후에 기체와 액체가 섞였을 경우 액이 압축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명칭은 액분리기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여 자, 여기 증발기, 요게 압축기 요 사이에 설치하여 압축기로 액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 액압축을 방지한다라는 거죠. 뭐 다르게는 리퀴드백을 방지한다. 똑같은 말이니까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사용 시 장점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회차에 처음 나온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냉매용 볼밸브라고 해요. 그리고 장점을 쓰라라고 했는데 일단 특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게 냉매용 볼밸브인데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에 볼이 들었어요. 동그란 볼이 들었고 양쪽에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스핀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핀들 위에 지금 사진상으로는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겁니다. 캡이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쪼맨한 게 한 개 있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이름을 서비스 캡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캡. 자, 이렇게 볼록하게 길다랗게 나온 요거 있죠. 요거는 스핀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볼밸브이기 때문에 여기 동그란 볼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탁 뚫려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하면 요 스핀들 위에 이 너트를 풉니다. 너트를 풀고 요 스핀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너트예요, 너트. 그래서 몽키를 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몽키로 잡고 요걸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요 볼을 지금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데 제가 몽키를 잡고 스핀들을 돌리잖아요. 90도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있던 구멍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구멍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유로가 개방돼요. 그럼 냉매가 확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 반대로 스핀들을 90도 돌려서 잠궈버리면 어떻게 돼? 구멍이 다시 돌아서 이렇게 뜬 구멍이 이렇게 돌아서
막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개폐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 캡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캡은 요거를 풀면은 내부에 서비스 밸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 서비스 밸브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서비스 밸브와 같은 구조의 체크 밸브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요 캡너트 위에 있는 캡너트를 풀고요.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해 가지고 뭐 진공 작업도 할 수 있고 냉매 충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응축가스 제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밸브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밸브, 개폐용 밸브 있죠. 그래서 볼 밸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엄밀히 따지면 볼 밸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요쪽 단에 서비스 캡이 있기 때문에 어때? 서비스 밸브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밸브와 서비스 밸브의 역할을 합쳐놓은 게 이게 뭐라고요? 냉매용 볼 밸브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이 냉매용 볼 밸브 하나로 볼 밸브로 쓸 수도 있고 서비스 밸브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로 돌아가서 이 장치의 명칭은 냉매용 볼 밸브고요. 장점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공기 조화기 및 냉동 장치에 설치하여 밸브 스핀들을 조작해 유로를 개폐할 수 있으며, 자, 요 밸브 스핀들 우리가 뭐 몽키 같은 걸로 요 스핀들을 조작해서 볼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유로를 개폐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스 퍼지, 진공 작업, 냉매 충전과 같은 서비스 밸브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 서비스 캡이 있으니까 얘를 풀어서 여기에다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밸브의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영상에 나온 장치 같은 경우는 안전 밸브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스프링식 안전 밸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장치의 명칭이 아닌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전 밸브의 그 설치 목적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설비 내의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 상승하게 되면 내부의 유체를 신속하게 배출하여 설정 압력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내부의 유체를 신속하게 배출하여 라는 그 내용에서 요거를 유체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증기로 해야 될 것인가 좀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은 공조냉동이지만 우리 에너지 과목에서는 주로 보면 안전 밸브는 증기 보일러용으로 사용된다라고 나와요. 문제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수 보일러에는 방출 밸브라고 따로 나옵니다. 온수 보일러.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논란이 발생하죠. 쌤, 안전 밸브를 하면 증기 보일러에 사용하기 때문에 증기를 방출한다, 증기를 배출한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것도 뭐 사실상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만 딱 친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안전 밸브에서 유체를 신속히 배출하여 라고 썼기 때문에 쌤, 유체라 하면 증기일 수도 있지만 물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방출 밸브라는 게 주로 온수 보일러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로. 근데 온도 기준이 있어요. 120도C 이하의 온수일 경우에는 방출 밸브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0도C 이상의 온도에서는 같은 온수 보일러라도 안전 밸브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법적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쌤, 온수가 100도씨를 넘어갈 수 있나요? 압력을 가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에너지 공부하실 거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어쨌든 같은 온수 보일러라도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방출 밸브를 쓰는 거고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안전 밸브를 쓴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온수도 쓸 수 있고 증기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안전밸브는 무조건 증기보일러, 방출밸브는 무조건 온수보일러. 문제에서는 약간 그런 맥락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자, 안전밸브는 결국은 유체입니다, 유체. 물을 빼줄 수도 있고 증기를 빼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출밸브 역시도 온수 보일러에 사용을 하게 되면 온수를 빼주는 건데, 이 방출밸브를 뭐 공기 탱크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에는 뭐 공기를 빼줄 수도 있고 불응출 그 가스를 빼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방식, 사용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아두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전밸브에 대한 설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비 내의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 상승하게 되면 내부의 유체를 신속하게 배출하여 설정 압력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